이번 시간에는 3장 프로그래밍 도구 및 개발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의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에디터, 편집기와 번역기, 트랜슬레이터, 그리고 링크와 로더, 그리고 디버거, 구성 도구인 컨피규레이션 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에디터는 편집기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에디터들은요, 다 언어 감지 편집기예요. 그 언어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인지, C 언어인지, C# 언어인지, C++ 언어인지, 파이썬 언어인지, 자바스크립트 언어인지를 감지해서 적절하게 추천을 해주거나 적절하게 자동 완성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 그리고 앞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건 MS고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서, 유닉스 환경에서 사용할 프로그램 작성 개발할 때는 VI라는, 또 VIM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요. VI라는 이름의 에디터가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익혀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할 시간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VI는요, VI 에디터는 두 개의 모드로 구성이 됩니다. 명령 모드와 편집 모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에디터들은요, 다 편집 모드예요. 그래서 에디터 창을 켜고 입력을 하면은 다 입력이 되죠. 그런데 VI는 에디터 창을 키면은, 시작하면은 명령 모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 모드고요. 명령을 쳐서 입력을 하겠다, 편집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작성을 합니다. 작성이 끝나면은 ESC, 이게 escape죠. 그래서 편집 모드를 그만두겠다, 떠난다, 탈출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편집 모드에서 다시 명령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은 너무 편합니다. 왜 너무 편하냐? 마우스 쓰지 않고 키보드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명령어들은요, 검색을 하면은 잘 나옵니다. VI 에디터의 명령어 하면은 쫙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알수록 좋은데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명령만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A예요. 붙이기, append예요. 두 번째가 I, 삽입이에요. 커서 위치부터 입력해요. 커서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부터 위치예요. I는 커서가 여기 있으면요, 요 위치부터 입력해요. 자, 입력이 다 맞춰지면은 우리 명령 모드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죠. 그럼 명령 모드에서 콜론하고 W 하면 write예요. 파일을 저장합니다. 물론 요 뒤에다가 파일 이름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콜론 Q 하면은 quit라는 의미로 에디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변경할 때, 단어를 삭제할 때 명령 모드에서 CW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커서를 여기 위치시키고 CW를 하면은 요 단어가 변경이 돼요. 내가 원하는 단어 입력하면 됩니다. DW 하면 단어가 싹 지워져요. 자, 요것을 한번 보여주고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본 다음에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윈도우즈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윈도우즈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리눅스 운영 체제의 머신을 이용해서 실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를 조금 더 크게 했고요. 먼저 VI라는 편집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main.c 이렇게 쓸 거예요. include, 자, 여기 색깔이 잘 보이질 않는데요. 이게 지금 명령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L이나 이런 거 치면은
D나 이런 거 치면은 명령이니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I나 A를 칩니다. 이 커서부터 입력시키기 위해서 I를 칩니다. I를 치면은 네, 여기서부터 입력이 돼요. 다시 한번 예. 지금 현재 여기 인서트라고 좀 약하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폰트가 잘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rintf 계속 칩니다. 계속. 예, 계속 쳐요. 화살표는 절대로 안 쓰고요. 그냥 치고 엔터 치고 예, 닫아요. 다 썼습니다. 우리가 편집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ESC를 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편집 모드로 나가고 명령 모드가 돼요. ESC. 자, 이렇게 ESC가 됐고요. 이때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콜론. 네, 밑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나와요. 라이트라면은 네, main.c가 저장됐다라고 나와요. 자, 그만하기 위해서는 콜론 Q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료되죠. 자, 똑같이 이제 vi main.c를 하면은 네, 여기 화면에 뜨죠.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커서 이동 같은 것들도 쉽게 화살표가 아닌 거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단어 변경을 한번 볼게요. 이 헬로를 대문자 헬로로 바꾸겠어요. 어떻게 하냐? CW 칩니다. 그럼 여기 없어지죠. 여기 헬로를 칩니다. 다 했죠? 무조건 ESC예요.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편집이 맞춰졌어요. 그죠? 자, 월드를 삭제해 볼까요? DW 하면 단어가 삭제됩니다. 이런 식이요. 이거 다 했죠? 나갈 거예요. 콜론 라이트. 콜론 Q. 자, 그냥 라이트 Q를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라이트 WQ를. 네, 마우스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키보드에서 모든 작업을,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나요? 네, 이 부분은 실습을 많이 진행을 해 봐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트랜슬레이터예요. 편집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트랜슬레이터,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다만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비주얼 스튜디오인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빌드를 하면은 컴파일을 해주죠. 두 번째 전처리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일부러 뭐 호출을 하거나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컴파일 하기 전에 소스 코드를 변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기라는 그런 번역기가 실행이 된 이후에 컴파일러가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합니다. 전처리기 이 표시자죠. 네, 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그 결과를 컴파일러가 번역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번역기로 또 다른 게 뭐냐면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로 번역해서 실행하는 언어들은 인터프리터 언어, 컴파일러로 번역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 이후에 실행하는 언어들은 컴파일 언어라고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터프리터도 마찬가지로 번역기고요. 이런 번역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느리죠. 컴파일 방식 언어보다. 컴파일 방식에서는 효율적인 기억 장소 관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컴파일 시간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터프리터는 실행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런 관리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장소 관리가 어렵죠. 대신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실행하니까 융통성이 있어요. 그죠? 변수에 대해서 타입을 선언하지 않죠. 여러분이 펄이나 파이썬 그런 언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진짜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게 링크와 로드예요. 빌드를 해주면은 사실은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 목적 파일이죠. 목적 파일은 기계어이긴 하지만은 실행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여기서 포함된,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인클루드를 해라. 여기 제시된 라이브러리와
결합을 해주는 링커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들을 컴파일러가 생성한 목적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생성하는 게 링커죠. 그죠?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위한 코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죠. printf 같은 것들, OS가 제공한 리소스들, 이거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해줘요. 우리는 include 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또 분리된 모듈을 통합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개의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나 함수를 이쪽 파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링커예요. 얘네들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여기서 만든 오브젝트 파일들을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 실행 가능한 코드를, exe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모듈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죠. 여러 개의 파일, 여러 개의 모듈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는 자연스럽게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빌드를 하면요. 자, 로더는요, 그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보면은 보조 저장 장치에 있는 게 메인 메모리로 이동을 해야만 CPU가 하나씩 명령을 읽어와서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보조 저장 장치에 있는 것을 CPU가 읽을 수 있는 메인 메모리로 적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OS에 의해서 behind the scene,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자, 모든 기본 주소에서 상대적인 재배치 가능한 주소를 결정한다. 자, 어려운 내용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메인 메모리에 적재될 때 어떨 때는 여기 적재되고요. 어떤 때는 또 이런 위치에 적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모리가 빈 공간이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디버거를 통해서 어떤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살펴보면은 실행할 때마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빈 곳으로 적재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 주소들을, 시작 주소들을 다르게 결정을 해줍니다. 로더가. 자, 다음은 디버거입니다. 디버거는 프로그램 개발 끝나고 문제가 있을 때, 즉 에러가 발생했다, 에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은 프로그램 실행을 추적해요.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느냐. 하나하나 추적해 봤더니 이거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야, 이상해. 여기서 if문에서 조건이 맞아서 이게 실행돼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문에 어떤 조건 검사에서 문제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문장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추적해서. 그리고 중단점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해줘요. 프로그램의 코드가 많은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중단점을 설정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근데 요 근처에서 에러가 난 것 같아. 그러면 요 근처쯤에 중단점을 설정을 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실행시키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는가 추적하면서 여기서 변수들이 올바른 값을 가졌나 조사를 하면서 논리적인 에러를 찾게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거가 있어서 이것을 사실 이것을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지를 못해요. 물론 작은 거는 에러가 없겠지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도 실습 시간에 좀 더 경험을 하겠지만 먼저 몇 가지 주요한 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F9은 중단점 설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해제되는 거고요. F5가 시작이에요. 컨트롤 F5 여러분이 키를 많이 눌렀어요.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그냥 F5를 누릅니다.
그럼 이거 디버그가 시작되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면은 디버그 시작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종료까지 진행을 하죠. 그래서 디버깅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실행에서 중단점에서 멈춰요. 만약에 중단점이 없으면 프로그램 끝까지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끝까지 실행하면은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없죠. 어딘가에 멈춰서고 그 다음부터 추적을 해서 에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중단점에 멈춘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실행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실행하는 키가 F10, F11이에요. 다른 점은 함수 호출에 있어서 F10은 함수를 그냥 한 번에 실행해요. 근데 F11은 함수의 그 코드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까지 더 들어가서 보고 싶다. 스텝 인투. 함수는 그냥 실행했다 치고 진행을 해보자. 스텝 오버. 이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죠. 그럼 반대는 Shift F5. 이게 중지입니다. 자, 와치 창이 제공되고요. 콜스택 창이 제공돼요. 와치 창에서는 변수의 값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변수. 그래서 변수 값이 올바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콜스택은 함수의 호출 순서를 보여줍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임의로 작성한 코드고요. 메인이라는 그런 파일과 getName.c라는 파일로 구성된 say hello라는 그러한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say hello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두 개의 파일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했어요. 두 개. 자, 이거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를 하겠고요. 디버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F9을 치거나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F9을 쳐도 되고 마우스 클릭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F5를 치라고 했죠. F5. F5 치면은 여기서 실행이 되고 멈췄어요. 여기서 F10을 치면은 자, F10을 치면은 그냥 여기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대신 get your name이라는 F11부터 해볼까요? F11에서 이 안에 코드를 볼게요. get your name은 get name.c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펑션 F11을 키를 누르면은 이 코드 안으로 들어왔죠. 자, 이때부터도 F11 눌러도 되고 F10 눌러도 되죠. 자, printf if your name을 화면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출력한 게 여기 이제 나왔어요. 너무 크네. 그죠? 요거 누르면은 줄어드니까 좀 작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름을 입력해요. 그러면 입력하려면 요 스캔F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11을 누릅니다. F11이나 11 키를 누릅니다. F11 키를 누르면은 스캔F를 실행해야 돼요. 여기서 성이라고 입력했고요.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쳤나요? 엔터를 쳤고 여기서 이제 다음 여기까지 이동한 거고요. 다음을 실행합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제 스레드가 종료됐다, 이제 끝났다는 걸 표시하는데 내가 실행하다가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자, 이런 메시지가 났을 때 일단은 우리가 디버그를 종료해야 돼요. Shift F5를 눌러서 종료시키면은 여기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디버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5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추죠. 실행이 되면서 멈췄어요. 자, F11을 눌러서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F11을 또 누르면은 창이 저쪽 다른 창에 떴는데요. F11을 누르면은 printf를 출력을 여기서 했죠. 다음에 scanf를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 왔습니다. 자, F11을 자, 요때
조사식에서 뭐 검사할 항목 x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x 값이 성이 들어가 있죠. 내가 원하는 변수를 여기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로컬을 치면은 로컬에는 여기 지역 변수가 저절로 이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다음으로 요거 눌러도 되겠네요. 예, 다음 요거 하나씩 눌러도 되겠습니다. 그죠? F11, 여기 F10이죠. 요걸 누를게요. 자, printf를 칩니다. 그러면 요걸 누르는 순간 printf nice meet you 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저절로 끝났습니다. 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엔터 쳐서 없애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F11 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갔죠. 코드 안으로. 근데 F10을 하면은 다시 F5 눌러서 여기서 이제 F10을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F10은 안 눌러졌나요? 이렇게 하면 F10인데 이렇게 해서 스캔 F에서 그리고 이거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잘 끝났고요.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고 멈췄을 때 여기 F10이거든요. 이렇게 창은 떴는데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스캔 F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get your name에서 사실은 여기서 실행되는 함수가 다 실행된 이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0과 F11의 차이를 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거 누르면 중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Shift F5가 되어 있죠. 눌러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줬고요.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유닉스 환경에서도 저는 디버거가 제공되는데 기본적으로 VI에서 본 것처럼 직접 명령을 입력해야 돼요. gdb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유닉스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때 다 해보겠습니다. 중단점 설정하는 거 이거 잘못됐네요. 중단점 설정하는 게 여기 설정과 해제, 런은 이제 디버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클리어가 중단점 해제고요. 넥스트가 F10이에요. 스텝이 F11. 요거는 변수값을 직접 출력하는 명령을 내려야 돼요.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다음 중단점까지. 리스트는 이제 코드 보여주기. 요거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유닉스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연습을 할 때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구성 도구입니다. 구성 도구는 모듈, 우리가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두 개의 파일 이상, 두 개 이상의 파일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이 각각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요. 모듈의 생성과 변화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만 다시 번역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행 파일의 생성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프로젝트예요. 지금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에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기 메인.c죠. 메인.c를 이렇게 살짝 변경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하면요. 메인.c만 컴파일을 해줘요. 그렇죠? 메인.c만 해줬죠. 만약에 getName.c를 이렇게 살짝 변경을 시켰다. 다시 빌드를 해보면은 getName.c만 변경해줘요. 그래서 모듈에 어떤 변경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일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변경된 것만 다시 번역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기능을 바로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만 하면요. 그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make라는 그런 구성 도구가 있어요. 이것도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 파일을 만들고 make라는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간의 종속성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메인을 컴파일 하면요. 메인.5를 만든다.
getName.c를 컴파일하면은 getName.5를 만든다. 그래서 얘네들을 링크를 하면은 say hello를 만든다. 뭐 이러한 정보들을 그 컨피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고 그런 make라는 명령어가 이런 작업을 다 해줍니다. 컴파일도 해주고 링크를 해줘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는 이런 make 파일을 작성해야 돼요. 직접. 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윈도우에서 보면요. 이 say hello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getName.c와 main.c 두 개의 파일이 필요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ay hello는 main.5와 getName.5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든대요. cc- 이거 gcc나 cc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main.5는 어떻게 만드냐? 나는 main.c를 만들었는데 main.5는 main.c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getName.5는 어떻게 만드냐? getName.c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즉, 두 개가 한 쌍이에요. 두 줄이. 타겟 코드. 이게 생성되는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콜론 오른쪽에는 재료들이에요. 프리리퀴즈 재료들이에요. 자, 그 아랫줄에는 탭을 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드느냐 컨스트럭션 커맨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뭐 매우 짧으니까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main.c를 볼까요? 아이고, 지웠네. main.c를 보고 작성을 할게요. 보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vi main.c를 합니다. 뭐 여기에 void get your name 차 name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자동 완성은 좀 안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print nice to meet you %s 지우고 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get name.c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 할게요. 어떻게 했나? 인서트를 누르고 I를 누르고 계속 작업합니다. printf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scanf를 씁니다. ESC하고 write하고 Q합니다. 자, 이제 make 파일을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결과물은 say hello예요. 재료는 main.5와 getName.5예요. 방법은 cc -5 say hello를 main.5와 getName.5로 엔터. 자, 다음에 그럼 main.5는 어떻게 만드냐? main.c로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 cc -c main.c로.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래 두 줄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두 줄도. 그런데 ESC하고 굉장히 편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두 줄이 복사돼요. 이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뭐로? get name로. 얘도 바꾸면 되죠. 얘도 바꾸면 되죠. 훨씬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make 파일을 만들어줬고 make를 치면은 make가 make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 make를 치면은 에러가 나요. 근데 make 파일이 있죠. 지금 요 getName.c와 main.c와 make 파일만 있어요. make를 치면은 요 구성 도구 make라는 프로그램이 make 파일에 기술된 내용을 실행해서 모듈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엔터를 딱 칩니다. 자, cc-c로 main.c를 만들고
cc-c로 getNameC를 만들고, getNameC를 해서 getNameC5를 만들고,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say hello를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getNameC5 만들어졌죠. main.5 만들어졌죠. 두 개를 이용해서 say hello를 만들어졌어요. 이 say hello는 색깔이 초록색이죠. 요거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리눅스에서는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exe가 안 붙어요. 요거 실행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제 say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뭔가 패스 설정이 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say hello를 실행시켜라. 그럼 if your name 엔터 치면 nice meet you 성. 네, 이렇게 구성 도구를 이용해서도 리눅스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리눅스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구성 도구가 있고 뭐 VI랑 에디터가 있고 이렇게 작성이 된다. 네, 라는 것을 여러분에 보여줬고요. 여러분도 연습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빠르게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연습을 해야죠. 네,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 아주 많지는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 도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여기서 도구, 편집기, 그죠? VI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고요. 번역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또 여기 프리프로세서도 있었죠. 링크 로더라는 게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했고요. 디버거를 소개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를 실행해서 디버깅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줬고 GDB라는 게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버거라는 거 소개를 했습니다. 자, 구성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여러분이 생성하면서 이미 만들어 봤지만 리눅스 환경에서는 make라는 도구가 있고 make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달했어요. 반드시 파일 이름이 make 파일이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써요? make, 아까 보죠? 파일 이름이 그냥 반드시 make 파일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얘가 못해요. 네. 자, 여기까지 3장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환경에서 첫 번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